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KB WM 스타 자문단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월세 시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월세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세 시대가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죠. 전세살이보다 월세살이가 많다고. 목돈이 없는 2030 세대일수록 월세 사는 비중이 당연히 높겠죠. 옛날에는 월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길바닥에 돈을 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월세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죠.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이게 잠깐 낯선 풍경이에요. 주로 월세는 연립주택이라든지 뭐 빌라 아니면 원룸 이런 데가 많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파트도 월세가 이제 본격 도입되고 있고 이제 월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뭐 보유세가 늘어나면서 뭐 아예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든지 그런 요인들이 겹치고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요 주택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아마 이 월세가 곧 대세가 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도 지각 변동이 나타날 거고 그만큼 판도가 많이 바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요 주택 임대차 시장을 보면은 전세에서요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 소멸, 뭐 전세 종말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곧바로 전면 월세 시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면 월세 시대로 가려면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당분간은요 전세와 월세가 혼재하는 시장, 그래서 전세는 맥락을 좀 더 유지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 주변에 보면 준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통계적으로도 맞는 표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제가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가서 통계를 한번 돌려보니까요. 아파트 시장에서요. 이 두드러진 특징이 준전세보다는 준월세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은 전세가 있죠. 그 다음에 월세, 준월세, 준전세인데 당연히 준월세는 뭐예요? 보증금에서 월세가 좀 많다는 거고 준전세는 보증금에서 전세가 많다는 건데 통계를 돌려보니까 최근 1년 동안요 준월세가 준전세보다요 한 1.16배 정도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준전세가 준월세보다는 좀 많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준월세로 완전히 성큼 다가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준전세라고 해서 전혀 월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부라도 월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준월세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월세에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 월세 시대로 많이 진척이 되었다는 방증 아니냐 이렇게도 저는 보고 있는데, 참 이게 전세는 뭐 후진국형 4금융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깡통 전세, 여러분 이거 많이 겁을 내시잖아요. 뭐 그런 깡통 전세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뭐 장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월세 살이는 한마디로 힘겨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월세는 뭐 세입자가 고혈을 짜다가 은행 통장으로 집주인한테 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훨씬 더 부담스럽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 전세를 꿀복지라고도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나갈 때 돈을 고스란히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해 가지고 전세 이거 진짜 전 세계적으로 보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전세는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점차 사라지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주거비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오늘 월세 시대가 오는 거에 대해서 5가지 체크 포인트 말씀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내 집 마련에 사적 지렛대가 사라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냐, 이 전세 보증금이 세입자로부터 빌리는 개인적 지렛대 같은 거거든요.
레버리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2년 동안 보증금을 맡기고 또 열심히 저축을 해서 나올 때는 목돈을 질 수가 있었잖아요.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세입자들은 대출보다는 자기 자본 비중이 높겠죠. 근데 자금 부족으로 당장 집을 장만할 형편이 안 되면은 요즘 말하는 이제 갭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일단 전세를 끼고 사뒀다가 목돈을 모아서 이사를 하는 계단식 내 집 마련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선량한 갭 투자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앞으로 이제 본격 월세 시대가 되면은 내 집 마련의 어떤 징검다리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이죠. 그래서 월세로 시작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살이 몇 년을 하고 또 대출을 갚아서 목돈을 마련해서 내 집을 장만하는 이런 패턴이 좀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이라는 무이자 대출 지렛대를 활용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진 어떤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라는 완중이 사라지면은 월세에서 바로 내 집 장만으로 껑충 뛰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금융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제 장기 모기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라고 그러죠. 이런 상품들이 이제 나온 것도 뭐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부도 최근에 50년짜리 정책 모기지를 내놓는다고 했고 8월부터 이게 나올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2019년부터 50년짜리 주담대를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기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DSR을 적용하더라도요, 아무래도 대출 금액이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은 초장기 모기지가 이제 활성화되면은 내 집 마련으로 하는 어떤 진입장벽, 이게 낮아지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40년짜리를 빌리든 50년짜리를 빌리든 이걸 초장기로 가지고 안 가셔도 됩니다. 제가 참고에 확인을 해보니까 3년이 지나면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면은 3년이 지난 다음에 뭐 집을 파시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대출로 이걸 대안대출이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갈아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저는 좀 초장기로 일단 빌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집 한 채는 필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하고 월세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집을 살든지 아니면 월세살이를 하든지 결국은 힘겨운 어떤 그런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살아보지 않는 분은 월세살이 고통을 잘 모를 겁니다. 하루가 짧은지는 실직해 보면 안다, 한 달이 짧은지는 월세로 살아보면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매달 월세 지출을 하지 않으려면 내 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도 2030 세대들이 집을 사요. 왜 그러느냐? 월세 내기가 지치고 벅차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욕구가 간절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금리 부담보다 내 집 없는 서름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을 산다, 이렇게도 저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월세살이를 견딜만 하죠. 왜냐면은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월급을 또 받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월세를 내더라도 심각할 정도의 뭐 빈곤감 이런 거는 들지 않죠. 그런데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사정이 다를 수가 있죠. 미국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92% 정도가요, 주거 형태를 자가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시대의 노후에는 내 집 마련은 조금 더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내 집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박사님, 월세 시대가 도래되면 집값 흐름이 전세랑은 좀 달라지는 건가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집값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집값 잘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